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 부산에 살겠다. 부산 뭐 북값 출마하겠다고 얘기한 거나 똑같습니다. 집도 구했다고 네, 집도 나오는 구했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살겠다. 거기 북값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을 네. 만나서 네. 협조를 요청하고 네,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면은 사실 공식적인 저는 이제 출마 선언이라고 봅니다. 네. 선언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이제 뭐 북값을 선택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사전 조사를 해봤겠죠.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봤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여론조사 상으로만 본다면 네, 결국 간단한 선거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유권자들 관심은 높지만 그것이 지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게 지난번 여론조사 결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조국 그 대표가 북값을 안 온다면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해서 3자 구도를 이렇게 치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랬을 적에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은 결국 이제 보수의 기반에서 있는 것이지 보수를 떠는 독자적으로 제3의 영역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적에 국민의힘 후보 타이틀을 갖고 나는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보를 정말 압도할 수가 있는지 압도할 수가 있는지 3자 구도에서도 당선될 만큼의 압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압도가 안 된다면 적어도 확실하게 리드를 해서 결국 이제 단일화 압박으로 끌고 해서 네. 단일화의 배수진을 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그만큼의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도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큰 과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느 부분도 좀 쉽지 않겠다. 어허. 뭐 이렇게 판단이 좀 드는 거고 물론 저는 이제 잘 되길 바라지만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기 이제 하정우 수석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하정우 그 AI 수석이 무슨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무슨 대체 불가능한 그런 아주 그 독보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네. 저는 이제 몸값 올려주는 약속 대령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예.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론할 정도면 어느 정도 얘기는 좀 됐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나왔을 적에 그러면 하정우라는 후보가 나와서 어떤 그 내란 심판하자 뭐 이거 하고 나오겠습니까? 본인은 미래를 이야기할 거죠. 네. 그러면 전혀 다른 구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보수 재건의 문제, 보수 혁신의 문제가 전혀 중심으로 자리 이슈가 안 잡기가 된다.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의 어떤 존재감이나 어떤 뭐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본인의 명분과 비전이 별도 또 만들어져야 된다. 아마 첫 번째는 구도입니다. 네. 이게 삼자냐 양자냐 그리고 누구냐 이에 따라서 선거는 거의 이제 한 반 정도는 결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보수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삼자 구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후보를 앞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지율에서. 네. 그러나 자력으로 당선될 만큼 압도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긴 대구하고는 좀 더 달라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40% 초반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부산 전체적으로. 그리고 북구가 그 보수 정당한테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재수 의원이 지역구를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3선이 됐고 그렇죠. 본인이 떨어졌던 두 번의 선거는 또 떨어졌거든요. 3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쨌든 구청장 한 번에다가 국회의원 두 번에다 세 번 떨어졌는데 그걸 감안하면 20년 넘게 관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아주 탄탄하게 살아 있다는 네, 거죠. 전재수 조직이 아주 탄탄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에서는 고스란히 물려받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삼자 구도에서도 이길 만큼의 그런 그 지지율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초반 지지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초반 지지율은 국민의힘에서 누굴 내느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박민식 장관에 대해서 별로 지역 여론이 안 좋고 박민식 장관 스타일상 한동훈 후보랑 단일화를 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응하지 않을 아하. 후보를 전략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도부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김민수 최고 얘기도 나오고 거기가 이제 그랬었잖아요. 부산 출신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후보를 내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 좋을 겁니다. 네. 구도 김민수 섞이는. 같은 사람을 내면은 지지율 한 자릿수에 머물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공간이 넓어져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제일 까다로운 상대는 국민의힘의 후보는 어쨌든 박민식 장관이에요. 애초부터 수도권까지를 선택지에 넣고 좀 넓게 검토를 했더라면은 오히려 이렇게 서둘러서 부산을 결정 안 해도 되는데 아예 수도권을 선택지에서 배제해 놓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구가 안 되니까 그냥 부산으로 몰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점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수도권도 평택이나 하남 같은 데는 해볼 만한 데입니다. 한동훈 정도 이름값이면은. 근데 왜 그걸 처음부터 배제했을까? 물론 이제 큰 정치하려면 지역 기반이 확고해야 되니까 부산 지역 기반을 더 크게 욕심을 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박 의원은 왜 한동훈 전 대표가 북갑을 선택했다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선 가능성 1번이고 아하. 그리고 이 국회의원 선거만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 큰 정치하려면 지역 기반이 있어야 그쪽에 된다. 경남, 부산을 지역 그리고 기반으로 이제 삼고자 보수 하는. 재건이라는 그러니까 선거 당락 여부하고 다른 또 정치적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지금 이제 실망한 네. 그러면서 등 돌리는 그런 보수의 텃밭에 가서 깃발을 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대구 부산을 얘기했던 게 아닌가 싶고 대구가 여의치 않으니까 부산으로 돌아선 건데 저는 좀 아쉬워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 스타일은 수도권이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의원님은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 결정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까? 왜 그쪽을 선택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좋게 평가하면은 어쨌든 보수의 텃밭이 영남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TK든 PK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남에서 본인이 보수 재건의 깃발을 내려고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그것에 실제 선거에서 득표는 저는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뭐 본인도 아마 여론조사를 별도로 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나온 여론조사 지표는 굉장히 어떤 그 선거를 어렵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가 과거에 일반 정치인이 아니고 이제 하정우라고 하는 어떤 이제 프레시한 부분이죠. 어쨌든 제도 정치권 내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이도 젊고. 그리고 이제 AI 하고, 전문가고 뭐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본인이 얼만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하정우 후보가 된다면 그것이 단순히 보수 재건이나 보수 혁신하고 그 아젠다를 가지고 그런 이슈를 가지고 싸움이 되겠느냐.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본인의 명분과 비전을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아까 여러 그 팬클럽들하고 뭐 대화하고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보수 재건의 슬로건만 외쳤지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무슨 아이템을 제시하거나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이러면 저보다는 요번에 보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어떤 정치적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굉장히 바닥에서 잘 안 먹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하정우 수석은 박 의원님 어쨌든 AI 수석이고 나이도 젊고 미래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전체적인 선거 전략을 지금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전재수 부산시장, 하정우 후보자 이래서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속에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좀 구도 잡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오느냐 민주당에서 하정우 수석이 나오면은 진짜 어려운 선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보수 재건 혹은 부산이 만드는 무슨 큰 인물론 이런 게 아예 잘 안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과거 미래로 프레이밍을 해서 국민의힘 박형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부산의 과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전재수 하정우가 미래다. 하정우가 거기서 키퍼슨입니다. 사실은 미래 이미지가 있는 거는 하정우 수석이에요. 전재수 의원도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미래 이미지 같은 건 잘 없어요. 그래서 전재수가 계속 하정우로 호명했던 거고 근데 이게 대통령이 뭐 넘어가지 말라 그런 게 말리는 건지 말리는 신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정색하고 말린 거면 민주당이 더 얘기를 안 꺼내야 맞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또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뭐 칼부능선 뭐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뭐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닙니까?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로서는 구도 잡기가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한 가지 관측 포인트는 부산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도부 말고 부산 국민의힘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지금 서병수 위원장은 네.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네. 부산의 국회의원들 나머지 어떤 입장을 밝힐 거냐. 이를테면 김도읍 의원, 거기에 다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분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정치 원로들이 있어요. 거기 김영호, 네, 또 정의화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장동혁 지도부나 지금의 국민의힘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봤거든요. 네. 이분들이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줄 거냐. 김무성 전 대표. 네, 김무성. 등, 네.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 예상컨대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젠걸음으로 움직일 텐데 원로들부터 만나지 않을까. 아. 그래서 뭐 김무성, 뭐 또 누굽니까, 저 김영호, 그다음에 정의화. 사실 그분들은 한동훈 출마를 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대로라면 부산에서도 국민의힘이 맹모치고 그냥 넘어간다. 이 위기감이 굉장히 크고 의원들이나 심지어는 출마한 구청장 후보들이나 지역의 광역의원 후보들도 장동혁이랑 선거를 치르느니 차라리 한동훈이랑 치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변수가 되느냐. 특히 이제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 시속 게임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